재활은 피아노 한 곡을 완벽하게 연주하는 연습 과정. 재활 운동은 매일매일 같은 운동을 반복하는 지루한 과정이다. 대부분의 환자는 반복되는 재활 운동을 힘들어한다. 간혹 강한 의지를 보이는 환자도 있지만 대부분의 평범한 환자들은 지루해한다. 재활 치료사는 힘들어하는 환자를 잘 구슬려 운동하게 해야 한다.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과 내일이 다를 것 없으리란 생각은 재활 운동의 적이다. 재활 운동은 아기가 걷기 위해서 많이 넘어지는 과정을 익히는 것과 같다. 알지만 처음부터 시작해야만 한다. 아기가 걷기 위해서는 1000번에서 2000번 이상의 넘어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러한 시행착오가 없이는 아기는 걸을 수 없게 된다고 한다. 꼭 필요한 시행착오의 과정. 신경 연결이 끊기고 세포가 죽으면 세포가 담당하는 기관에 마비가 온다. 그러면 근처의 세포는 죽은 세포가 담당하던 역할도 하게 해야 한다고 한다. 원래는 세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을 통해 움직임이 나오지만 죽은 세포가 담당한 기관은 마비가 오고 근처의 세포의 동작을 인식할 수 있도록 운동을 반복하여 거꾸로 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재활치료사가 말한다. 대학교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서 재활 과정은 피아노 한 곡을 자유자재로 연주하기 위해 같은 곡을 무한 반복하는 길밖에 없다고 한다. 피아노를 안 쳐봤지만 상상은 된다. 같은 곡을 자연스럽게 연주하려면 엄청난 반복을 해야 한다. 재활도 마찬가지다. 세포가 알 수 있도록 무한 반복 동작을 통해 입력 작업이 필요하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움직이는 만큼 회복된다. 움직여라. 움직이는 만큼 회복된다.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은 그대로 고착화가 진행된다. 나는 이 말을 특히 경계했다. 고착화. 더 이상 진보나 발전 없이 그대로 굳는다는 것. 의사 선생님이 고착화라는 단어를 말할 때마다 싫었다. 마치 내가 더 이상 좋아지지 않고 이대로 멈춰버린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그리고는 내 의지를 불태우게 된다. 나는 가능성이 있다. 나는 뛸 수 있다. 반드시 그렇게 하리라 다짐했다. 내가 보여주리라. 고착화 진행 상태에서 탈출하는 모습을 꼭 보여드리리다. 다짐하며 그 얼마나 열심히 했던가.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대부분 움직이기를 싫어하신다. 그냥 침대에 누워 있으려고만 한다. 재활 운동도 열심히 하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이 드신 분 중에는 의지를 불태우는 이도 있었다. 그들은 꾸준하게 움직이려 했고 움직이려 하는 만큼 좋아졌다. 교수님으로 은퇴하신 그분이 그러했다. 평소 운동을 좋아하신 탓도 있겠지만 엄청나게 움직이려 하셨고 빠른 회복을 보이셨다. 옆 침대에 계셨던 작가님은 거의 포기한 채로 살아가셨다. 좋아지지 않으니 그냥 누워만 계시고 싶어 하신다. 재활 선생님께서 오셔서 재활 운동 하시자고 해도 그냥 꾀병을 부리며 누워 계시려 하신다. 움직이는 이는 회복이 빠르고 움직이려 하지 않는 이는 회복이 더디다. 꾸준함이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모든 움직임에서 정확한 동작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빠르게 움직인다고 빨리 회복되는 게 아니다. 마음은 바빠도 몸은 한 동작 한 동작을 정확하게 움직이며 동작해야 한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재활병원 잘 선택하라. 재활병원은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선택했다. 아내가 왔다 갔다 해야 했기에 그렇게 선택했다. VIP 1인 병실로 선택했다. VIP 병실의 하루 입원료는 인류 호텔 1박 요금이었다. 청담병원. 그때 그 순간에 나는 그곳에 있었다. 처음 한 달간은 VIP 병실에서 호강 아닌 호강의 시간을 보냈다. 혼자서는 대소변을 처리하지 못하는 나를 위한 아내의 배려였다. 깨끗하고 쾌적했다. 간병인도 나만을 돌보며 나와 24시간을 보냈다. VIP 병실에 입원하신 분들은 대부분 돈 많고 나이 많은 분들이었다. 옥상에 휠체어를 타고 올라가서 한 분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다. 젊은 시절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고 강원도에 많은 땅도 소유하고 있다고 했다. 자식은 셋을 두고 있는데 둘은 외국에 나가 살고 하나 남은 아들이 한 달에 한 번 보러 온다고 한다. 돈은 많은데 뇌경색으로 쓰러져 움직이지 못하는 신세를 아쉬워한다. 뇌경색에서 회복되면 강원도로 가서 여생을 보내고 싶다고 한다. 나중에 놀러 오라며 주소도 말씀해 주신다. 옆방 아저씨는 밤마다 아프다고 소리를 지른다. 간병인에게 욕을 하며 소리를 친다. 일주일 버티는 간병인이 없다. 몇 번을 바뀌는 것을 보았다. 아들이 와서 아버지를 혼낸다. 아버지, 여기 치료비가 얼만데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셔야지. 그렇게 안 받는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움직이기 싫어하고 엄살 부리던 아저씨가 퇴원했다. 내가 퇴원할 때 그 아저씨를 다시 만나게 되었다. 병원에 볼 일이 있었던 모양이다. 많이 호전되어 부축을 받으며 걷고 있었다. 한 번 쓰러진 사람들은 말한다. 단 한 번이라도 정상적인 생활을 했으면 하는 평범함을 부러워한다. 걷는 것, 뛰는 것. 어찌됐든 재활병원은 신중하게 골라야 한다. 초기 재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쓰러지고 나서 6개월 이내 기간 동안이 매우 중요하다. 초기 6개월 동안 재활 회복의 80%가 이루어지는 기간이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내게 가장 가깝고 소중한 사람이 나의 아내임을 쓰러지고 나서 알게 됐다. 내가 쓰러지고 처음 발견한 사람도 아내였고 119에 신고하고 그곳의 안내에 따라서 행한 이도 아내였다. 병원에 입원하고도 모든 뒤에 일어난 일처리를 했다. 재활병원을 알아보고 선택지를 내민 것도 아내의 몫이었다. 고마운 일이다. 처음 한 달간 보냈던 VIP 병실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고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해준 이도 아내였다. VIP 병실에 입원해서 어리둥절한 나에게 아내는 말했다. 자기는 충분히 여기 있을 자격이 돼요. 아무 걱정 말고 치료에 전념해요. 아내의 말이었다. 고맙고 힘이 나는 말이었다. 그 말이 내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었다. 아내는 매일 아침 출근 전에 병원에 들러서 잠시 얼굴을 보고 출근했다. 퇴원할 때까지 매일 그렇게 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아내에게 미안했던 모든 일이 떠올랐다. 열심히 재활치료에 전념해서 일어나야 한다는 다짐을 한다. 그래서 미안함과
고마움에 대한 보답을 하리라 생각한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힘이 되는 한마디. 살다 보면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도 있고, 때로는 입원해 있는 사람을 문병가기도 한다. 환자에게 힘이 되는 한마디를 찾다가는 적당한 말을 못 찾고 오기 일수다. 기껏해야 용기를 잃지 마라, 기운내라, 힘내라, 잘 될 거야 라는 정도. 막상 환자가 되어 누워 있다 보니 내게 병문안 왔던 사람의 말이 힘이 되었던 사례를 공유해 본다.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환자복을 입고 있으면 아무래도 몸도 마음도 약해진다. 마음이 약해 있을 때 찾아온 이의 힘있는 위로의 말 한마디는 큰 힘이 된다. 입원해서 환자복을 입고 있을 때 병문안을 와서 내게 힘을 준 위로의 말들을 기억해 옮겨본다. 케이스 1. 몇 년 전에 퇴직하여 은퇴 생활하고 계시는 선배님이 오셔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가셨다. 가시면서 보낸 휴대폰 메시지는 내게 큰 힘이 된 말이었다. 병원 침대는 참으로 안 어울리는 사람, 얼른 쾌차해서 일어나시길. 병원에서 답답하면 불러주시게. 시간 많은 내가 언제라도 출동할 테니. 함께 바람 쐬러 다녀오게. 어느 한가한 평일 문자를 보냈다. 우리 바람 쐬러 가요. 라고. 멀리는 그렇고 가까운 곳으로 통일 전망대를 찾아갔다. 철마는 달리고 싶다는 곳도 찾아갔다. 기차는 운행을 안 했다. 도리산역. 그렇게 큰 위로와 위안을 받았다. 케이스 2. 선배는 늘 차 한잔하고 싶은 사람이다. 차 한잔하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선배는 이야기꾼이다. 선배는 진솔하다. 병문안을 오며 과일 바구니를 가져온 선배는 늘 배려 깊은 사람이다. 주변 아는 사람이 똑같이 쓰러진 경우인데 1년 지나서는 정상으로 회복되어서 잘 걸어 다니는 경우를 봤어. 힘내고 기운내고 빠세! 영화배우 김수로가 이 얘기에서 유행한 파이팅보다 강한 힘내라는 응원으로 우린 빠세를 사용하여 서로를 격려하고 있다. 케이스 3. 함께 스터디를 했던 Y형님. 최대 회복해야 80%라는 얘기를 듣더니 반드시 120% 회복될 거야. 내가 기도할게. 내가 이래봬도 기도빨 있어. 전보다 더 좋아질 거야. 케이스 4. 회사에서 함께 앞뒷자리여서 친하게 지냈던 후배 H군. 전보다 더 강해져서 돌아오세요. 케이스 5. 가장 힘이 됐었던 이는 회사에서 만나 친구로 지내고 있는 영기. 영기는 매일 아침마다 내게 전화를 걸어 컨디션은 어떤지 그날 이슈 사항들을 얘기하며 나를 위로했다. 때론 뭐가 먹고 싶냐고 직접 만들어 온 치킨 요리를 먹기도 했다. 병원에서 지루하다면서 어떤 책을 사다 줄까 물으면서 혜민 스님 책과 윤동주 시인의 시집을 사다 주기도 했다. 시간 나는 대로 읽고 읽었더니 시간이 금방 지나갔다. 음악을 들어보라며 음악을 공유하기도 했었다. 내가 좋아하는 음악 리스트를 만들어 공유해 달라고도 했다. 그는 마치 내가 다른 생각 못하게 하려고 내게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를 알려주려 노력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찾게 되었고, 내가 좋아하는 음악 리스트를 만들어 보내주기도 했다. 그의 장인어른이 뇌경색으로 쓰러진 경험이 있어서인지 뇌경색에도 해박하고 내 마음도 잘 알아준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천천히, 그러나 꾸준하고 정확하게. 재활운동 치료를 받는 환자는 마음이 급하다. 정상 생활을 하다가 사고나 질병으로 마비가 와서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되니 마음이 답답하다. 답답한 마음에 빠른 회복을 바라는 마음이 간절해진다. 그 간절함에 몸 움직임이 빨라진다. 재활운동의 기본은 천천히, 그러나 정확한 동작의 무한 반복만이 효과를 보게 된다. 급한 마음에 빠르게 동작하면 재활치료 선생님은 어김없이 말한다. 천천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동작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 우리 속담에도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다. 급한 마음으로 정확하지 않게 빨리 한다고 회복이 빠르게 되지는 않는다. 천천히, 그러나 정확하게, 꾸준히. 재활운동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배운다. 천천히, 그러나 정확하게. 재활 선생님들은 언제나 얘기한다. 빨리 하는 동작은 재활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환자는 마음이 급하니 빨리빨리 동작을 해서 어서 낫기를 바라는데 뜻대로 안 된다. 천천히, 그러나 정확한 동작으로 반복해야 한다. 쓰러진 지 3년이 지나서야 그 말을 알겠다. 정확한 동작으로 익혀야 한다. 중요한 것은 빠르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해야 한다. 지금도 산책하며 걸을 때 그 말을 생각하며 걷는다. 그 말은 흐트러진 모습으로 굳어진 모습으로 걷는 이를 볼 때면 더욱 그러하다. 족하수, 발 바깥쪽이 떨어지는 증상. 전에는 그런 분이 안 보였는데 내가 그렇게 족하수 증상이 있고 나니 그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보인다. 자세가 많이 흐트러진 모습으로 걷는 이를 보면 안쓰럽고 많이 아쉽기도 하다. 물론 더 좋아지겠지만 퇴원한다고 하니 L 선생님이 퇴원 축하 카드를 내민다. 아재 개그의 달인 퇴원하다. 또 다른 선생님은 잘 가시라며 병실로 인사를 왔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 감사한 일이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생활재활. 태어나고 나서도 운동을 계속해야 한다. 이제부터는 스스로 생활 속에서 생활재활을 해야 한다. 계획도 스스로, 운동 시간을 정해서 스스로 해야 한다. 재활병원에서의 생활은 어찌 보면 온실 속 환경이었다. 첫 번째, 아파트 단지 내의 시설을 활용한다. 헬스장 시설이 있고 수영장이 있다. 내가 입원한 병원에는 없는 다른 재활시설에서 제일 부러웠던 시설이 물속에서의 재활로 생각한다. 재활병원에 그런 시설이 있는 병원은 규모가 큰 병원이다. 일반적인 재활병원은 수중재활은 꿈도 못 꾼다. 퇴원하고 제일 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물속 걷기이다. 아파트 수영장에서 사람이 한가한 시간에 물속 걷기를 하는 것이다. 물속 걷기의 가장 큰 장점은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주일에 3회, 월수금, 오후 8시 30분에서 9시 30분. 수영장이 가장 한가한 시간에 물속 걷기를 시도해 본다. 처음에는 물속 저항 때문에 제대로 걷기 힘들다. 전혀 진전이 없는 듯 보인다. 그러나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기에 꾸준히 시도한다. 어느 순간 물속에서 안정적으로 걷고 있는 나를 본다. 물속 걷기를 하고 있으니 전부터 알고 지냈던 수영 강사가 말을 건다. 본인도 수상 스키를 타다가 무릎 십자인대가 나가서 고생한 이야기를 해준다. 그때 본인도 다리를 오랫동안 절뚝이며 다녔다 한다. 그러면서 몇 가지 유용한 운동법을 알려준다. 첫 번째, 앉아서 다리를 쭉 뻗은 상태에서 발가락을 앞뒤로 움직이기. 두 번째, 헬스장에 무릎을 중심으로 폈다 오므렸다 하는 기구 사용하여 운동하기. 세 번째, 헬스장의 무릎을 반대로 폈다 오므렸다 하는 기구로 운동하기. 네 번째, 헬스장 파워플레이트 운동하기. 다섯 번째, 헬스장 자전거 타기. 수영장에서 물속 걷기와 더불어 근력 운동을 하려 했던 내게 좋은 운동 팁을 알려준다. 바로 헬스장으로 가서 운동기구를 눈여겨 확인한다. 다음 날부터 수영장 걷기와 헬스장 운동을 병행한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가다 보니 아는 얼굴들이 생긴다. 눈인사와 목례를 하고 운동에 집중한다. 아파트 단지 산책하기. 물속에서 걷는 것은 부담 없지만 땅을 박차고 걷는 것은 여전히 부담이다. 땅 위에선 아직도 여전히 많이 절뚝거린다. 아무리 바른 자세로 걸으려 해도 그게 마음대로 잘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걷기는 많은 도움이 된다. 환자에게 걷는 것은 꿈이요, 바람이다. 시간 날 때마다, 아니, 시간을 만들어서 걸어라. 걷는 만큼 좋아진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재활병원에서 내 꿈을 이룬 나를 만나다. 앤디 위어 디 에그 단편소설 요약. 트럭에 치여 죽은 남자가 신을 만나 이야기를 나눈다. 남은 가족 이야기, 환생 이야기, 과거로 환생시킬 것을 알고 당황하는 남자, 시간의 개념은 없다고 말하는 신, 각자의 삶만을 기억하고 살기에 현재의 기억은 사라진다는 설명을 하는 신, 그를 위해 우주를 만들었고 그 속에서 성장하기를 바란다는 신의 설명, 가장 큰 반전이 숨어 있었다.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전부 그라는 사실을 말하는 신. 그가 링컨이었고 링컨을 암살한 존 윌크스 부스였으며 히틀러이기도 하며 예수이며 그를 따르는 교인이기도 했다는 놀라운 말을 하는 신. 그는 모두였고 모두는 그였다고 설명을 하는 신. 이 세계는 그냥 알이라고 말하며 신은 다음 생으로 그를 보낸다. 이 단편은 정말 놀랍다. 우리는 모두 하나다라는 설명을 명확하게 해주는 단편 소설. 일독을 권한다. 블로그나 유튜브에 많이 소개되어 있다. 재활병원, 청담병원 210호에서 만난 분들. 내가 꿈꾸었던 모습이었구나. 교수, 작가, 의사, 공무원 퇴직 후 사업가의 모습을 한 환자는 바로 내 모습이었던 것이다. 내가 바라는 직업군을 그때 그곳에서 만나는 기적을 본 것이다. 무슨 직업이든 무슨 꿈이든 이루었으며 나는 결국 그 시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마치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다 같이 모아둔 것처럼. 아, 그랬구나. 그래서 그 시간에 내가 거기에 있었구나.
청담병원 210호. 그때 그 순간에 나는 그곳에 있었다. 또 다른 내가 꿈을 이루고 결국엔 병원에서 만나는 꿈. 어찌 보면 여러 명의 나를 만난 곳. 단편소설 앤디 위어의 디 에그에서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은 나의 환영. 너는 나의 일부. 다른 모습의 나. 신기한 체험이다. 강력한 깨달음을 준다. 어떤 직업을 꿈꾸던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 깨우침의 문제다. 내 꿈이 여러 개여서 한꺼번에 그 꿈을 이룬 사람을 만나게 해준 듯하다. 그래서 간접 경험하게 해준 듯 싶다. 옆에 있으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또 다른 내 모습에 놀라면서 어쩌면 우리는 하나라는 이미지도 느꼈다. 디에그에서처럼 어찌 보면 그도 나의 모습이고 나도 나의 모습인 듯한 경험.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